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사회복지 담당관님은 증인 선서 후에 서명하시고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구 주민협정 구성입니다. 그 한기 본인은 2016년도 행정상관수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긴 것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한 맹세합니다. 2016년 10월 30일 증인 고순길. 증인 유재호.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장 고준길입니다. 생활지원 업무 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고드리기 전에 지금 좀 간략히 보고드리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대략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지금 성과 아시던 점은 서면에 상하고 7페이지 생활지원 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미래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생활불편 소규모 집수리 사업 추진을 45가구 했고 생활불편 기동 처리를 1215건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양구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년도 보조고 심의를 확정을 해서 40개 단체에 43개 사업 4억 513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7년도 사단체 활동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는 11월 23일 날 공고를 했고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15일간 사업계획을 신청 접수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지원사업, 이거는 신축이 2개 마을, 노후시설 보수가 15개 마을, 마을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등이 89개 마을 회관했습니다. 맞춤형 민구간 합동이동 봉사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장평리의 13개 마을에서 8개방 34명 운영했습니다. 순실적은 총 1076건 실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지원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체감도 형성을 위한 통합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및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16년도에 1411건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금년도에 145명에게 맞춤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또 지역 연계 이웃돕기 모금 추진입니다. 이거는 희망양구 사랑나눔 운동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작년도에 올해 모금 실적이 171명, 1179자, 6,156만 원 했습니다. 16년도에 지원형 실적은 3가구에 134만 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인 분야입니다. 군 자원봉사센터는 조직 현황은 자원봉사 등록단체가 77개 단체 3,351명으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봉사 확산 장려 시책 강화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통합조사 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권 보장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10월 30일 현재의 복지사용자 총 현황은
총 1141가구에 1546명으로서 기초수급자가 774가구 1114명, 차상위가 367가구 432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추진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신청 접수는 802건을 실시했고, 부정수급 방지위원회 확인조사는 1148건 실시해서 환수가 3건, 중지가 137건을 중지시켰습니다. 복지급여 지급입니다. 이거는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정부 양국 할인 지원 사업이고, 차상 긴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및 사회관리 강화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초생활수급자 중에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716가구 103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진료비용, 본인 부담금, 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노인 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류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되겠습니다. 교육 청소년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 지원 사업으로서 지금 여기 서면 보고서에는 동계 학생 부업활동 지원인데 이건 잘못됐고 2016년도에 우리 동계와 학예를 총 합한 부업활동이 되겠습니다. 174명 1억 5,5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은 강원도에 18명, 강원학사, 서울의 제1학사가 3명, 제2학사, 강남에 있는 제2학사가 4명, 강북에 있는 4명이 되겠습니다. 강북에 있는 제2학사는 금년 10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장 장학수초는 2명,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은 49명 2,390만 8천원 되겠습니다. 사이버 영어교육 사이트는 우리 양군 홈페이지 내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총 660만 원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5,336명이 수강을 했고 2012년도 개설을 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21,697명이 사이트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학력 향상 및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43건에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이 6억 1,4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회 14쪽 장학회 운영 사업입니다. 양록 장학회입니다. 현재 10월 말 현재 기금은 10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이 98억 4,900, 재산이 경영 아파트에 있던 7동이 되겠습니다. 2억 600만 원입니다. 기타금이 218건에 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자로 장학금 지급한 거는 170명 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지양성 장학회는 10월 말 현재 40억 9,900만 원, 이거는 현금과 재산, 채권 모두 합해서입니다. 장학금은 상반기에 82명 4,795만 7천 원 지급을 했고, 장려금 지급으로 15명, 10년도 준비 출연은 5억을 지시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다음 쪽 15쪽 청소년 복지 사업입니다. 해안면 쪽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 진척률은 50%로 내년도에 3, 4월까지 우리가 지금 완공 목표로 개선 목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도비, 국비와 군비 합해서 1억 3,080만 8천원으로 주 6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3개 사업에 대해서 3,1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사업입니다.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 및 수련시설 훈련 활성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학교 폭력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 확대로 이유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보건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안보순례 지원 사업을 8개 단체 1억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지급과 나라서라 보금자리 집필 지원, 저소득 고유공자 집필 생활 개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이게 오타입니다. 8,900만 원인데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다자녀 가정 고교학자금 및 대학 입학금 지원입니다. 관내 실제 거주하는 6개월 이상 된 거주자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그 지원 사업으로서 고교학자금 22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대학 입학금에 대해서 2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8쪽 되겠습니다. 탈수급자 촉진 자활사업 추진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으로서 43,100만 원의 집행률은 현재 90%입니다. 여기서 또 다음 쪽 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확대를 위해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효율적 운영 생활안전망 구축 사업, 소년강댐 일대 사업 추진, 노인 장수수당 지원, 노인 봉연수당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노인 건강 돌보기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건강진료 및 장기 요양 서비스를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제공,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노인의 활기찬 경로당 조성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 및 운영 지원으로서 1개 단체 5,293만 원을 실시했고, 노인의 양궁은지의 사랑비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은 89개에서 3억 7,80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경로당 건강기구 및 물품 수리 지원, 노인대 운영, 노인 여가 활동 활성화, 경로당 일거리와 재료비 지원 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장례 문화 개선 주요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서 화장 장려금 지원이 일반인 50%고 차상에 대해서 7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급 실적은 79건에 2,76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양구 장례식장 입학법 설치를 완료했고, 또 양구 장례식장 장애 업무 협력 업무를 업체를 체결해가지고 이거는 중부 특수역과 협약 체결해서 시체 안치, 염습, 시신운구, 장애 차량 운영 등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일자리 제공입니다. 2016년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은 263명에 4억 7,245천원을 지원을 했고, 2016년 저소득 장애인 가구 장애수당 지원 307명 1억 3,624만 4천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상반기 업무 추진, 장애인 무료 교실 지원 31명 1,544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재활 서비스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으로서는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과 장애인 재활 서비스 지원으로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안전 표지판 지원, 활동 지원제도, 장애인 119에 대해서 지원제도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실시했고, 장애인 건강검진료를 지원하기 26명 180만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구 지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2,940만 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7번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단체 육성 및 사회참여 지원사로서 이거는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보급, 장애 어울마당 1,500만 원,
전국 시각장애인 템돈 사이클 대회, 강원 장애 한마 저지대회 등 단체 보호에 대한 그 사회참여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여성아동 지원 분야 사업으로서 먼저 여성 인적자원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성발전기금 사업 효율적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기금이 2,800만 원, 이곳에서 여성 일자리 갖기와 아동 여성 연대사업, 녹색활동 실천 등 실시했습니다. 16년도의 지원 실적으로서는 공모를 통해서 여여배의 12개 단체에서 3,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성강좌 시업지원 연계사업에서 교육 운영을 했고,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추진, 공무원의 성인지 능력 강화 사업으로서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그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10월 25일 날 실시한 여성 한마음대, 그 강원 여성대 운영,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 실시를 했고, 여성단체 사업 운영 지원 및 협력 강화 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고, 여성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서 가정 성폭력 근절 및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 긴급 현장 상담 활동 지원과 아동 여성안전 지역 연대 운영을 했고, 아동 안전지도 제작 보급 및 개선했고,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학부모 가정생활안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서 50세대 130명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김장지원 50세대 350만 상대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은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등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그 보육 서비스 제공을 해서 어린이집 16개소의 그 운영비 지원과 어린이집 시설 운영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추진, 어린이 종사자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률 지원, 어린이집 미용 아동 가정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 지원 등 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 되겠습니다. 드림 스타트 분야입니다. 먼저 그 드림 스타트 사업의 내실 운영 사업으로서 대상 아동은 그 110가구 189명으로 영역별 맞춤 통합 서비스 제공 45개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아동 학습 지원 5개 분야에 대해서 시한 바 있습니다. 또 배꼽 봉사단 멘티 활동을 사회 실시했고, 위기아동 위기아동에 대한 그 심리적 불안 우울증에 대한 위기아동에 대해서 전문 상담 치료, 생일 축하 케이크 후원, 뚜레쥬리의 후원을 받아서 12명에서 생일 축하 케이크를 조달한 바 있습니다. 대상아동 건강검진 및 치과, 안과 의료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건강가정지원 운영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 사업으로서 건강가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12개 프로그램을 38회 1,40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쪽 되겠습니다. 아동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 돌보미 지원 서비스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제 서비스 연계 시간제를 250가정, 종일제 서비스 연계가 58가정, 신규 아이 돌보미 활동가를 양성하는 게 2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 사업으로서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10개 분야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여성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시작했고, 다문화 가족 상담 사업,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13명,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 13명 534를 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한 게 한 2건 되는데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록장학기금이 올해도 이자 문제 때문에 조금 축소되거나 뭐 그런 게 진행이 됩니까? 전년도처럼? 양록 장학금이. 장학금이요. 예, 예. 내년 초에 주는 양록장학금도 올해의 그 이자분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 좀 금리가.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지금 그 장학기금의 그 원칙이 이제 이자 가지고 네. 지원 결정을 하는데 또 그 이자 A에 또 이제 원금을 까먹어서 하는 거 진짜 감사의 지적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내년도 거는 우리가 아직 그 계획을 좀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상태고 명확하게 지금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결론 내린 건 없습니다. 네네, 결론 내는 거 아직 없고요. 우리 그 양록장학기금의 목표액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목표액이 없이 그냥 계속 기금이. 우리 목표액이 그 100억을 이제 목표액을 설정을 해가지고 네. 여태까지 그 출연도 하고 기탁도 받고 해왔는데 실제 이제 그때 100억을 목표로 했을 때는 이자율이 어느 정도 보장됐던 이자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100억 목표는 이제 지금 아까 보고됐다시피 거의 목표에 육박돼 있고, 근데 지금 요거 관계도 그 이자율과 장학금 지급 그 지급 관계를 또 생각을 검토해서 목표를 한번 여기서 100억으로 중시할 것인지 더 할 것인지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본인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게요. 네. 100억의 목표로 삼아서 지정해 놨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면 인원의 문제가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산은 100억이라고 정해놨으면 그 100억에서 기금을 스톱시켜서 그 100억에서 생기는 이자분 갖고 인원을 조정하는 게 원칙이지. 당초 기금을 세워놓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냐면 정말 그 양구군에 누가 기증할 때 신문에 나올 때 네. 노인복지기금 200만 원 기증하였다. 여성복지기금, 아동복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진만 나오면 양록장학금이야. 그래서 기금을 내는 사람들도 선택권이 있이 양구에다 무슨 좀 뭘 내고 싶다. 그럼 뭐 노인복지나 이런 기금 많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네. 그런데도 노는 게 왕왕 좀 신문에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지껏 평생 본 게 양록장학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기금 100억이라고 당초 목표로 했으면 100억이 됐잖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재산 경림아파트 7동 갖고 있는 게 2억 빼면 100억을 굳이 이거를 물건으로 해서 마치지 않으려면 1억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이제 10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럼 100억에 놓고 인원수를 조정을 하든가 금액을 조정을 하는 게 원칙이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기금이 시사자가 좀 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데 이런 데다 좀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또 기금을 내려오면 기금 목록을 좀 보여주면서 양구엔 이런 기금인데 여기서 당사자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노인복지든 여성복지든 뭐 아동이든 기금에다가 좀 이런 걸로 유도를 해 나가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아마 본 의원 생각에서는 기금이 100억이 됐으면 그냥 당초대로 좀 고정을 시킨 다음에 앞으로 인원 갖고 좀 조정하고 이게 지금 이자율에 따라서 변동 생기는 게 이자율에 따라서 수혜자가 늘고 줄어야지 그 수혜자를 고정시켜 놓고 이 금액을 맞춘다 그러면 그럼 나중에 수혜자가 선정되고 이자가 많이 늘으면 그 금액 도로 빼갖고 딴 데다 쓸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요 문제는 그냥 네. 100억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상황에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인원수를 조정하는 게 원칙으로 삼아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 이거는 뭐 질문 없이 제가 좀 뒤다봐도 이해가 돼서 질문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혜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입니다. 일단 먼저 뭐 보고서만 봐도 그 주민생활지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이 지난 1년간 얼마나 그 고생이 많았는지, 노고가 많았는지 보여지고요. 하여튼 맞춤형 복지 정착이나 또 교육 지원 사업, 또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 복지 등 뭐 이런 쪽에 고생한 공직자들의 그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요. 그 페이지에 상관없이 한 한두 가지 정도 좀 이렇게 그 개선하거나 아니면 또 제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동 처리반의 차량이
본 의원이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동 처리반 차량이 지금 2007년에 구입했고 주행거리가 19만 8천 킬로, 그리고 그 바가지의 높이가 한 6m 정도 올라간다는데 요샌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들이 높아가지고 한 9m나 뭐 이 정도까지 높아져서 이 차량을 좀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조치가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이 관련 규정을 살펴봐도 뭐 특수 차량도 8년 이내 뭐 또 10몇만 킬로 뭐 넘어가면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도 같이 동감하고 또 저희도 한번 그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한번 좀 우리가 좀 그 문제는 있는 거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바가지 높이가 작아가지고 지금 보안등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로변에 있는 큰 가로등은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요 예산은 이런 게 꼭 반영이 돼야지 이 공직자들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안전에도 위험하고 거기다 뭐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하는 것도 또 바가지 위에다 사다리 놓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 좀 예산에 반영이 돼서 우리 그 기동처리반 직원들도 또 열심히 추운데 나가서 하루 종일 길거리에 있는데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차량도 좀 교체해야지. 거의 20만 킬로 타고 10년 가까이 된 차량을 끌고 다닌다는 게 좀 답답해서 요거는 좀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뭐 추경 예산에 반영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각 읍면에 저소득층 재가 노인 반찬 배달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총 140명의 한 5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고 있는 읍면과 읍면에 이제 담당 직원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140명이면 그래도 많은 인원이지만 또 이렇게 다녀보면 좀 자기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혼자 살고 뭐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는데 반찬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대상자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예산도 좀 더 증액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부녀회원님들이 지금 그 복지시설이나 이런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음식을 제작하고 있는데 가보면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그 이렇게 당부드렸듯이 추운데 그냥 거기서 음식 다 만들고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동계 점퍼라든가 이런 거 좀 동계에는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안 되면 거기에 보니까 뭐 그 이런 온풍기라든가 이런 전기 시설이 좀 따뜻하게 쾌적한 상태에서 일할 분위기 여건 보장이 되는 또 차 같은 것도 타서 마시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예, 저도 그거에도 동감을 하고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좀 뭐 단가도 좀 작고 좀 이게 몇 년째 동결된 상태이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양국의 재정 여건이 좀 여러 개 되는 대로 방향을 한번 좀 인상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반찬 질이 좀 높아지도록 그리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보람되고 쾌적한 데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신 분들인데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 여름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의 40도가 넘는 온도에 노출돼 가지고 그 건물 컨테이너 같은 거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박스 안이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군에서도 대책 회의도 하고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썬팅지도 바르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미흡합니다. 보니까 실내 전기 콘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전기 시설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선풍기도 하나 작동할 수 없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던데 내년에는 주차장 관리하는 그 부스 안에 좀 어떻게 바람이라도 이렇게 쐴 수 있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대책으로 뭐 그늘에서 이렇게 좀 앉아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 또 장터 있는 쪽 그 희망복지 나눔센터 앞쪽에 그 주차부스는 바로 뒤에 주차부스에 붙여서
그 쓰레기를 거기다가 버리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쓰레기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 찌꺼기나 뭐 여러 가지 야간에 쥐나 이런 것들이 막 뜯어내고 국물 줄줄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 어르신이 더운 것도 힘든데 또 악취까지 해가지고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그런 것들은 조치가 돼서 해주십사 하고 네 번째는 이제 읍면에 목욕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읍면에서 관리하고는 있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특히 이 목욕탕에는 아시다시피 연간 한 4천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우리 이제 뭐 읍면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뭐 노인 장애인 복지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나가서 한번 이 쾌적하게 어르신들이 이 목욕이나 뭐 이런 그 안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또 한번 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리고 목욕탕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그 턱이 가구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발을 들어서 이렇게 넘어가기도 힘들어하는 어르신들도 목욕탕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원형으로 만약에 목욕탕이 지금 보면 남면 목욕탕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3,700명 가까이 되는데 다른 목욕탕 방산 동면 해안은 10명 정도가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남면은 지금 서너 명 들어가면 목욕탕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소규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모도 좀 확장시켜야 되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 한번 면하고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 주민생활실에서 적극 노력하셔서 그 좀 목욕탕 규모가 좀 커질 수 있도록 하고 이 턱 같은 게 모서리가 너무 심하지 않도록 유하게 그리고 안에가 안락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것들 보면 좀 열악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점검해 주시고. 예, 뭐 점검해서 예. 올해 경미하게 올해 금년도 잔액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하고 예. 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또 뭐 예산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지도 감독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증 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보면 관내에 이제 중증 장애인을 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이제 되게 아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아이들을 이 지역에 이 복지시설이 그런 게 중증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뭐 인제, 평창, 춘천 뭐 외지로 나가요. 거기도 대기 순서로 돼 있어서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들 일도 못 나가고 어머니가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랑 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 보냐고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데는 뭐 시군구마다 1개소씩 이 중증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는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혹시 이런 소규모 시설이라도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건 어떤지. 예, 글쎄, 그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네. 지금 중증 장애인이 이제 아이 돌보미 서비스 같은 게 있으니까 네. 우리가 당장에 이제 현재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단 해보는 거 노력을 해보고 그다음에 시설 같은 분야는 한번 뭐 도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게 이제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모들 보면 몇 분들이 이제 제가 보면 뭐 후곡리나 또 뭐 저기 도촌리 뭐 이런데 이제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구군에도 뭐 단 20여 명이라도 저희 중증장애인이 뭐 200여 명 있는 걸로 지금 이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최소한 뭐 20-30명이라도 입소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이라도 돼 있고 또 저희가 그런 전문 인력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그런 물리치료사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나 뭐 이런 여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실질적인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통합조사계나 아니면 각 읍면에서 우리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점검도 오늘 보고서에 보면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제 이제 그 적십자 봉사원들하고 동면 요양원에 방문했다가 봉사활동 끝내고 이제 동면 봉사원 중에 한 분이
동면에 이제 한 분을 독거노인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방 안에다가 이 난방이 안 돼서 방 안에다가 난로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난로를 방 안에다 켰는데 가스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벽지가 모서리가 다 그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다 일어나 있고, 또 이 싱크대는 출입문 같은 게, 싱크대 문 이런 게 다 부서져 있고, 그 맨바닥에 이제 뭐 깔고 이렇게 어르신이 누워 28년생인가 몇 년생 되시는데, 그런 분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취약계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확인해 보니까 생계급여 대상자이라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취약계층이 좀 더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그 노력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분이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여러 뭐 제도 시스템상으로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100% 이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지금 발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누군지 좀 알려주시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생계또 보호자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좀 몰라서 못하는 거지. 뭐 신고됐거나 누구한테 우리가 그 정보가 왔었으면 그건 조치했었을 겁니다. 근데 네, 알려주시고요. 담당 이제 계장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치하는 모습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나 이런 거 보면서 하여튼 좀 감동도 많이 받았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하여튼 그런 아직도 있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대한적 십자사 양구지구협의회 이번에 지원 조례도 통과가 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지금 구호폼이 지금 한 100여 개 안에 창고 안에 지금 회의실 안에 종합운동장 그 밑에 회의실이 엄청 기둥도 있고 작지 않습니까? 거기 단위봉사의 사무실인데 지구협의회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그 지금 한 100여 개의 구호품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리고 고정으로 화재나 아주 그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이 회의할 공간도 최대한 지금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봉사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회의할 수 있는 여건도 좀 어렵고 그리고 전산 장비 이런 것도 거의 20년 가까이 된 그런 거에 아시다시피 적십자는 이런 격식에 맞는 그런 회의를 할 때는 항상 그런 뭐 애국가 제창이나 무슨 낭독이나 여러 가지가 다 있거든요. 봉사원 노래 제창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룰을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전산 장비 같은 것도 좀 이게 제대로 구비가 돼야 되고 이 보고서 같은 거 우리 화재 사고나 이런 거 하면 또 결과 보고서도 하고 취약계층 파악해서 긴급 지원 요청서도 작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전산 장비도 너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실태를 한번 보시고 또 군수님도 저기 우리 적십자사 강원지사 회장님하고 약속도 해주셨었고 그러니까 좀 그 구호포문을 보관할 수 있는 좀 넓은 장소와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구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산 장비 같은 것도 한번 상태를 직접 한번 봐주시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좀 알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읍면에도 보면 다른 지자체 보면 읍면장님들이 동장들이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분기별로 간담회도 갖고 다과도 하고 이런 뭐 애로사항 같은 것도 듣고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혹시 읍면하고 좀 이렇게 협의해서 면에 다 거주하기 때문에 면장님들도 이런 그 복지계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 다문화 가족이 더 조기에 정착하고 우리 국민으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좀 그런 정착할 수 있는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그 사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서 좀 이런 그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좀 질의할 거 좀 남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동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 사무감사 자료로 올린 거는 이렇게 이제 또 상세하게 또 해주셔서 많이 숙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장례식장 주변 지역 내역
14년부터 16년까지 지출한 내역하고 또 지원 계획 대비에 대한 액을 좀 제가 목록은 안 냈습니다만은 그걸 좀 한번 저한테 그 내역을 한번 보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네. 한 가지 또 질의드릴 것은 그 학교 유아 네. 초중학교 네. 통폐합에 대한 네. 그 문제점이 또 양구의 문제점이잖아요. 네. 학생들이 없으니까 이제 또 양구 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이 많아서 학교를 증축을 해야 되고 또 동면이나 남면이나 방산 이런 데는 또 학생이 없어서 학교를 줄여야 되는 그런 형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지원청에 이제 그 통폐합 학교 그 위원으로다 한번 회의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먼저는 그 원장 초등학교에서 또 제의를 해서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양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학교가 작아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이제 보낸다는 건 좀 섭섭하지만 그래도 부모나 학생들이 원해서 간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또 교육청하고의 또 학교 그 지역 농촌 학교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학교가 통폐합되지 않도록 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연설에서도 이제 교수님 말씀 밝혔듯이 우리 지역의 그 인재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우리 교육비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우리 교육 지원의 우리 2017년도 사업 목표를 최고의 그거를 뭐냐면 소규모 학교가 통합되는 학교가 없도록 우리가 하겠다는 게 우리의 교육 목표입니다. 내년 시책사업 목표를 좀 정하고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교육지원 행정과장을 같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규모 학교가 우리가 통폐합이 되는 일이 없게 같이 한번 서로 정보 교환과 서로 그 아이들을 좀 서로 공유하면서 한번 해나가자 하는 말씀을 같이 부탁을 드렸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그 입학생과 내년도 입학생과 그 졸업생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그 강원도 교육청에서 그 정한 본교 폐지 인원이 15명이에요. 15명이 전교생이 본교가 15명이 이럴 때는 이제 폐지 대상으로 보는데 우리가 그 내년도 입학과 입학하는 학생과 졸업하는 학생을 따져보니까 초중고학교 따져보니까 방산 중학교가 이제 11명으로 15명 기준에 미달을 해서 그 숫자상으로 이제 그 학교 통폐합 대상이 되긴 돼요. 근데 단지 이게 이제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15명 이하 기준이 15명 이하라도 이게 그 지역의 그 주민 그다음에 학부모의 동의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통합을 원하면 이게 폐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통합되는 일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교육부 방침의 교육부의 기준에 의하면 이제 다 우리 양구는 이제 몇 개 학교가 살아나는 게 없어요. 거긴 120명이에요. 거기서는 60명이에요. 면도서 지역이 면 단위가 60명 이하고 읍 지역이 이제 120명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통폐합 대상인데 이제 다행히 강원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15명이라는 거를 가이드라인에 설정하고 거기에 통폐합 기준을 맞춰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기준이 이렇지만 현장이 이렇지만 우리 많이 그 교수님도 관심을 무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이거 우리 현황을 보고 드렸어요. 입학 조항과 졸업생이 몇 명인데 여기에 통폐합 대상의 학교가 몇 개다라는 거 아침에 보고를 드리고 나왔었고 그만큼 이제 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원당 초등학교 거기가 이제 입학생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게 이제 그 학생을 끌어가기 위해서 양구 시내에 있는 양구와 양구 시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어제 행정과를 만났더니 지금 그 도천, 중리, 한전 이 학교가 그 양구권의 그 학구 공동학구권이라나 그거를 같이 하다가
원당 초기에 올해 5월에 추가로 됐대요. 네. 그러니까 그 양구 학교에 학구권으로 양구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2명까지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원하면은. 네. 도천이 이미 도천리 같은데 이미 하고 있고, 중초등학교 이미 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원당리가 올해 처음 된 거예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농촌에 인구도 진짜 점점 줄고 뭐 학생 수는 없고 그거 뭐 형평성은 맞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들이라도 들어오셔 계셔야 인구라도 한 분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예 그래서 말씀했고 실장님께서 더 많이 애쓰셔서 예 통폐합 없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장례식장 주변 내역 요걸 좀 그 서면으로 해서 좀 저한테 좀 집행할 거와 한 것에 대해서 좀 저한테 좀 서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상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우리 내년도 군족 목표를 민생 안정으로 딱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을 하면 우리 주민생활 지원실이 가장 떠올라서 제가 시정연설한 거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개인별 복지 지표를 이제 설정을 하셔가지고 관리하시겠다고 그랬고 노인복지센터 증축, 장애인 체육관 신축, 복지시설 복지 프로그램 확대,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제 시정에 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다 이제 주민생활 지원실의 업무에 예, 그렇습니다. 부합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만 같이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태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그게 가장 먼저 지금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재작년부터 그 차량에 대한 그 교체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아찔해요. 진짜 그 뭐 내년에 추경이고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올해 그 본 예산에 저희들 의원님들이 동의를 받으셔가지고 차량 구입 문제는 바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그 뭐 똑같은 조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건을 마련해 주고선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조건도 맞춰주지 않고선 뭐 일을 자꾸 하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다시 뭐 증액을 했으래도 뭐 추경에 또 언제 기다립니까? 그거 진짜 실질적으로 봐서는 바로 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좀 할 계획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동영 의원님께서 우리 장례식장과 관련돼서 이제 사업비 지출 내역은 좀 열애가 되는데 그 장례식장 건축한 지가 저희들 얼마 됐죠? 2010년도에 했습니까? 그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 그 정도 됐죠? 네네. 사업비는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해주기로 했던 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장례식장을 뭐 우리 직원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장례식장을 다녀보시지만 2008년도에는 그 장례식장 시설이 무척이나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그때 2008년도에는 그 옛날 구 장례식장이 그쪽 기존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 이제 보상 문제 때문에 이제 감론을박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몇 년간 좀 이제 좀 유예 기간을 두고서 하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헐린 지가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장례식장을 가다 보면 지금 어떤 때는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운구가 세 그릇이가 다 차가지고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대기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제가 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장례식장 그 로비에서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고 바깥에서 이제 기다리셔야 되는데 휴게 시설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 휴게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 건물만 진 것도 참 감지덕지했죠. 여러 가지 뭐 이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급쓰고 이제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어떤 장례도 문화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지금 이런 그것도 휴게시설을 짓는 또 좋지만 공원도 짓고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지만은 이것은 지금 다른 지역을 봐서도 지금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올해 어떤 계획을 세워서도 장례식장에 좀 휴게시설 정도는 좀 하나 좀 제대로 맞춰놔서 그 뭐 장례식장 운영 사업비가 일부 있어서 그거를 운영권을 우리 장례식장 주변 그쪽 분들에게 사업권을 주든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라도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어제 계장님한테는 미리 이 부분은 좀 연차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답변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게 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장례식장을 저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불편한 건 있어요. 많이 있고. 이제 그 휴게실 개념으로 뭐 그때 당시가 2008년도에 건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고려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휴게실하고 1층에다가 이제 TV 하나 놓고 쭉 의자 갖다 놨는데 이제 그 휴게실 개념으로 그때 그 당시 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러 가지로 그 휴게실 문제 관계를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어떤 장례식장이 어떤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문화시설로 간다 그러면 지금 카페 하나 정도는 있어도 충분히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주민들의 복지가 가장 그런 데서 먼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네네. 좀 연차를 하셔가지고 예. 좀 추진토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과 관련돼서 이제 그 중일이 마을회관 관련돼서 여지껏 계속 이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실장님 이제 마을회관의 준비 문제는 어떻든 간에 이 대지 문제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못 하고 있는데 중일이 마을회관 건립 문제는 이제 민생 안전이면 이제 계속 꽤 오랫동안 지금 그 마을회관이 없이 지금 공동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그 마을회관 어느 정도는 지금 신축 마을회관이나 지금 노후된 마을회관은 이제 많이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마을회관은 만들어주는 게 좀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회관 없는 그 곳은 뭐 자부담할 수 있는 요번에 굴량리 마을회관도 했지만 실제로 뭐 한 1, 2천만 원 자부담을 하는데 그 정도 능력은 되는데 이 대지 구입 문제는 군에서 공유생 계획이 있으면 그쪽 지역에 좀 일부 주차장 부지도 있고 하니까 어떻든 간에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중리 마을회관은 좀 신축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여성 강자와 관련돼서 본인도 여성 강자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마감이 됐더라고요. 무척 인기가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국민들이 여성 강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더 추가로 해서 또 뭐 인원이 오바되는데 또 신청하기에도 좀 그렇고 해서 다음에 해야지 했는데 또 다시 늦게 되면 또 접수가 마감되면 또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좀 개선할 필요는 인원을 좀 늘릴 그런 그 계획을 갖거나 프로그램을 좀 연장을 할 수는 없더라도 좀 그 강사님의 그 수고료를 좀 더 드리더라도 저 시설을 확충해서라도 강의가 좀 인기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떻게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저기 어떤 강좌를 신청했는데 뭐 신청이 마감되었습니까? 근데 그건 뭐 많아요. 많다고요. 일부 좀 미달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뭐 급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런 거는 우리 이제 담당 부서에서 다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는 있고요. 인기 있는 그 담당 우리 교장님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인기 있는 것들은 좀 더 강사료를 추가를 더 드려서 시간을 늘리든지 어떤 그 공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 저희도 이제 여성 강좌가 이제 그 남자들도 이제 참여를 많이 하니까 명칭은 못 받고라도 남자들이 순수한 남자들이 또 그 어려워서 못 강의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 일이 있으니까 이제 남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도 많이 참여하면서 할 수 있게 하되 또 그리고 강좌를 한번 만들어 보려네요. 그리고 인기 강좌를 좀 그 계속 좀 여태까지 현재도 확대를 했는데 또 그나마도 모자른가 봐요. 그래서 좀 해피요가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동족이 이 12월 달에도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할 계획이 있고 그 내년도에 그 우리가 여성 강의 상반기부터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지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고 좀 강좌를 늘리고 또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이제 여성 강좌 연말에 이제 프로그램 준비해서 예. 뭐 시연하고 강의하지 않습니까? 네네. 시상도 하고 뭐 이렇게 예. 그 여성 강좌에 오래 하신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그 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주부들한테나 호응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냥 그분들 일어나서 그냥 인사만 시키는 것보다는 예. 그동안에 그 오랫동안 여성 강좌 강의하셨던 그 선생님들한테는 예. 그래도 우리 군에서 예. 고생하셨다고 뭐 하나 이렇게 좀
군수님 이름으로 하나 이렇게 몇 개는 전달해 주는 게 그래도 우리 국민들 대신해서 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실적으로 양구군에만 강의하러 다니시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시거든요. 제가 한 3번 정도 이게 강의를 받아봤는데 그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서는 야, 저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형평성이 어긋나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우리 여성 강자 이제 그 결산할 때 그분들의 일부 좀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에게 꽤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패 정도 하나 이렇게 주더라도 꽃다발 하나 같이 전달해주면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얘기십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주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학교 통폐합과 관련돼서 이제 관련이 많고 한데 이제 일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양구 여고 양구 남고 중고등학교의 그 남녀 공학 문제를 옛날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 거론됐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남녀 공학 문제가 실은 어떻게 보면은 학부형들이 봤을 때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게 학교에 그 남녀 공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남녀가 떨어지게 되면서 아이들이 어떤 활동성이 있어가지고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남녀 공학을 하게 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되게 밝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자유스럽고. 그래서 도교육청의 방침은 어떤지 몰라도 남녀 공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더 생활하는데 많은 그 대화가 필요하고 남녀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좀 어떤 그 성적인 문제나 대화에 있어서 아이들이 빨리빨리 알기 때문에 나중에 성년이 돼서 범죄의 사실이 줄어든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런 복지를 하더라도 지원하면서도 남녀 공학에 대한 문제는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실장님께서 그 부분들하고 한번 교육장님이나 장학사님이나 도교육청에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남녀 공학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실효성이 있다면 한번 추진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옛날 10년 전에 그런 얘기가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왜 그게 이제 현실화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한번 그 경위를 한번 알아보고 한번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도교육청 장학사님 양구하실 때 물었더니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강원외고 아이들이 지금 실적으로 남녀 공학을 하면서 많은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아이들 그 우리들 학생들 그 끼발이 할 때 보면 그 남녀 학생들이 같이 하는 것을 보고 야 저것이 저렇게 되면 양구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저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은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자 여자 따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외고 아이들 하는 거 보고는 저것이 저리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이들한테는 활동하는데 되게 좀 좋은 면을 보이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시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장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2016년도 제3일자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